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경계심 완화의 위험성에 대한 글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나 이 정도면 많이 발전했다? 이제 좀 조심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왜 그렇게 방심하는 게 좀 해로울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아주 큰 착각일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이제 뭐 세심하게 주의하거나 빨리뻔히 대처할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건 내가 극복했지 하고 믿었던 나쁜 습관이나 뭐 그런 성향들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딱 방심한 사이에 훅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경험적인 교훈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 재발 가능성, 그게 이 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우리가 완전히 이건 정말 없어졌다 생각했던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라도 주의를 딱 놓는 순간 예상치 못한 때,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물론 그렇다고 뭐 항상 날 세우고 막 극도로 긴장하고 살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내면의 평화, 어떤 균형 상태를 이루고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런 부정적인 면들이 나에게 큰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게 아주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좀 안심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편집증적인 불안감 이런 거랑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일종의 준비 태세를 갖추자. 언제든 좀 우연하게 대처할 준비? 뭐 그런 의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경계심이 특히 공적인 생활,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고 꼭 짚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변수가 많으니까요. 네, 다양한 사람들하고 막 엮이고 부딪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욕감이라든지 분노, 시기심, 아니면 나태함, 험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이 나타날 기회가 훨씬 많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보다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공감이 되네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는 뭐 괜찮다가도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내 자제력이 시험받는 그런 무대가 되는 셈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경계심을 딱 풀어버리면 뭐랄까 좀 부적절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서 상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네. 또 자료에서 경고하는 게 뭐 강연을 듣거나 회의를 할 때 잠깐 이렇게 정신을 놓으면 정작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딴 생각하다가 놓치는 경우 많죠. 그렇죠. 이런 부주의함, 그 근본 원인을 좀 파고들면 결국에는 좀 편하고 싶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신경 쓰고 애써야 하는 상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에너지를 아끼려는 마음. 그냥 편해지고 싶어서요. 네, 좀 더 쉬운 쪽에 에너지를 쓰고 싶어서 그 경계의 끈을 놓으려고 한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편해지고 싶어서 경계심을 늦춘다는 거군요. 근데 이 자료는 경계심의 역할을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정의하더라고요. 경계심의 유일한 임무? 이것은 과거의 그런 부정적인 특성이나 습관, 뭐 열정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힘을 얻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딱 차단하는 거다. 이렇게요? 네,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경계심을 푼다는 건 스스로 나빠지는 길, 퇴보하는 길을 그냥 열어주는 거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경고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해결책도 뭐랄까 상당히 분명합니다. 밤낮으로 완전하고 지속적인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 오직 이것만이 나태해지려는 우리 경향에 맞서고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을 해요. 밤낮으로요? 완전하게? 네, 부정적인 요소들이 갑자기 훅 튀어나와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말이죠. 네, 이걸 들으면 사실 밤낮으로 완전한 경계라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그게 꼭 바람직하기만 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만들죠. 네, 그쵸.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자료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거 같아요. 경계심이라는 게 단순히 뭐 바깥의 위협을 살피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면의 상태,
특히 우리가 과거에 좀 힘들었던 부분들을 관리하는 문제랑 바로 연결된다는 거. 네, 내면의 문제군요. 네, 그래서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만족하고 안주하는 마음은 위험하고 특히 다양한 사람들하고 얽히는 사회생활이나 직업적인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꾸준히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능동적인 자기인식이 내면의 균형을 지키는데 정말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로 모아지네요.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측면들에 맞서서 밤낮 없이 정말 끊임없이 경계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그렇게 빈틈없는 완전한 경계라는 상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그게 꼭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그런 이성적인 상태일까요? 균형점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어쩌면 이 자료가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어떤 주의력과 또 삶의 여유, 휴식, 그리고 창의성을 위한 정신적인 공간 사이에 어떤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자료에서 언급된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삶에서 충분한 경계심이란 과연 어느 정도일지,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